왜 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대접받고 존경받는데 나는 어째 점점 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을까? 똑같이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지 않고 귀한 대접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식들에게조차 잔소리꾼 취급을 받거나 모임에 나가도 슬슬 피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많아서일까요? 지위가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돈 한 푼 없어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존중받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5가지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릇과 같아서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남들에게 상처받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품격을 지켜 존경받는 노년을 만드는 그 명쾌하고 현실적인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두 분 모두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년 퇴직하시고 비슷한 형편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르신, 김 선생님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어렵게 대하고 깍듯하게 모십니다. 자식들은 물론이고 동네 청년들까지도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 두 번째 어르신, 박 선생님은 정반대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자식들에게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늘 혼자 불평만 늘어놓다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의 노년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의 존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내가 더 경험이 많다는 착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쉬운 사람,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결과 외로움과 서운함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외로운 마음, 그 서운한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빛나는 지혜를 통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5가지 비밀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위대한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시겠다면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그 첫걸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첫째, 말을 아껴 무게를 더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가볍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그들의 말은 맑고 깊으며 듣는 이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생 말조심을 수신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거듭 강조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이처럼 경솔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평생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 자식들에 대한 걱정.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예전처럼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니 한 번 입이 열리면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싶은 그 마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의 가치는 떨어지고 나의 품격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남의 험담으로 대화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누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를 깊이 존경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또 시작이군 하며 귀를 닫아버릴 것입니다. 결국 나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공허한 소음이 되고 나는 말 많은 늙은이라는 슬픈 이름표를 달게 될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그들은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마치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 그들은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0마디 가벼운 말 대신 한두 마디 깊이 있는 침묵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질문이 핵심을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신중하게 입을 엽니다. 다산이 강조했던 것처럼 듣는 것은 마음을 얻는 근본이요. 말하는 것은 마음을 잃는 근본이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지혜를 실천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과장, 혹은 남을 깎아내리는 가시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생각과 오랜 연륜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통찰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한마디 말은 1000마디 가벼운 말보다 더 큰 무게와 울림을 갖습니다. 마치 깊은 샘물이 조용히 솟아나 메마른 땅을 적시듯 그들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필요한 불평이나 험담으로 당신의 귀한 시간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듣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지혜는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당신이 입을 열었을 때 당신의 말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 보석 같은 말의 무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둘째, 함부로 속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의 감정이나 약점, 즉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에 들뜨거나 슬픔에 잠겨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그 표면은 늘 잔잔하고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처세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쁨은 절반으로 나누고 슬픔은 혼자 간직하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너무 속마음을 감추고 사는 답답하고 외로운 살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이 가르침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어 남에게 동정받거나 혹은 그 약점을 빌미로 공격당하는 어리석음을 피하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자기 보호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쑤시는 몸의 통증,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먼저 떠나간 친구나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푹 받쳐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통 못 자네. 자식놈이 사업에 실패해서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 가진 돈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네. 이런 하소연은 순간적인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상대방은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라며 잠시나마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정은 결코 존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나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 무시해도 괜찮겠지. 저 사람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니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거야와 같이 말입니다. 내가 눈물로 고백한 나의 아픔이 어느새 나를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남 탓하거나 신세 한탄으로 소모하는 대신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해결해 나갑니다. 물론 정말 믿을 수 있는 단 한두 명의 친구나 가족에게는 진솔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불행을 전시하며 동정을 구하는 것은 나의 존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상처 입은 늙은 호랑이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울부짖으며 다른 동물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조용한 동굴에 들어가 홀로 상처를 핥으며 묵묵히 회복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자신의 품위를 지켜냅니다. 약해 보이는 모습 대신 그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고 이겨내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약점 잡히지 않는 그 의연함.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힘입니다. 셋째, 명확한 선으로 존엄을 지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알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무례하거나 냉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울타리를 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그어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선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관계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선 긋기를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특히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선을 그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않은 그 착한 마음 때문에 혹은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 우리는 이 소중한 경계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다 큰 자식이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세요라고 당연하다는 듯 부탁할 때 내 몸은 천근만근 힘들지만 차마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안 봐주면 누가 봐주나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낙이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과 피로감이 쌓여갑니다. 오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내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억지로 돈을 마련해 줍니다. 내가 지금 거절하면 평생의 우정이 깨질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을 끊임없이 내어주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감사 인사 한 번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호의는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고 조금이라도 거절하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원망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긋지 못하는 착한 사람들이 겪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남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나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요구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미안하구나. 이번 주말에는 이미 선약이 있어서 어렵겠네. 다음 주라면 시간을 내볼 수 있는데 어떠니?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선.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네. 큰 돈은 어렵지만 대신 다른 도움 줄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선. 고맙지만 그 일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선. 이처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존엄을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가장 확실하고도 건강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결코 얕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분명한 경계선 안에서
상대방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의 울타리가 그 안의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보호해주듯 건강한 경계선은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선 위에서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용기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넷째,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조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산속의 오래된 나무처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 다른 나무의 가지 모양이나 잎사귀 색깔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남의 밭에 가서 김을 매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기적으로 내 일만 신경 쓰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뜻은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현실적인 조언인 동시에 상대방의 삶에 대한 깊은 존중을 담은 가르침입니다. 김을 매주는 행위는 선의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결국 그 밭의 주인이 가진 고유한 방식과 계획을 무시하고 내 방식을 강요하는 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식이나 후배들의 삶의 조언이라는 이름에 간섭을 하기 쉽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바로잡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대로 하는 것이 결국 너에게 좋을 것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생각이 없어. 나 때는 말이야.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했고 각자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며 나의 성공 방정식이 그들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캐캐묵은 잔소리가 될 수 있고 나의 진심 어린 조언이 그들에게는 숨막히는 간섭과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새장 속의 새에게 내가 너를 위해 더 안전하고 좋은 새장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좋은 새장이 아니라 새장 밖으로 날아갈 자유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가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지혜를 구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남의 인생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며 삶의 모범을 보일 뿐입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여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처음부터 그 사업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며 힘들었지. 그래도 내 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조용히 격려해 줍니다.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후배에게 이런 사람 만나라, 저런 사람 피해라고 섣불리 혼수 두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이야기해주며 결국 선택은 내 몫이다.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함부로 간섭하지 않고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태도야말로 상대방에게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침묵 속에서 더 큰 지혜와 위안을 얻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남의 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품격을 지키고 상대의 존경을 얻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째, 스스로 바로 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자 어쩌면 앞선 네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스스로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삶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남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 당당한 태도.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아우라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생 수신제 가치 국평천하를 외치며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은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수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수신이란 단순히 학문을 닦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늘 단정히 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바로 서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입니다. 다사는 18년의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500여 권의 위대한 저술을 남기며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은퇴했다는 핑계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발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낡은 의자 속에 가두어 버리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 하며 자식들에게 혹은 세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하려 들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과 삶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마저 포기하고 남에게 기대기만 하는 모습은 결코 존경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타까움과 부담감, 심지어는 은근한 무시를 낳을 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여전히 책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들의 정신만큼은 늘 푸른 청년처럼 빛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비록 작은 공간일지라도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정갈하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치장하는 허영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전달되어 존중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당당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 몸이 불편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묵묵히 해내는 그 의지. 자식들에게 의존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그 깊은 배려심. 이처럼 스스로 바로 서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 누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심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당신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을 갈고 닦아 바로 세우려는 그 수신의 의지. 그 의지가 빛나는 한 당신은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빛나는 지혜를 빌려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을 아껴 무게를 더하고, 둘째, 함부로 속내를 보이지 않으며, 셋째, 명확한 선으로 존엄을 지키고, 넷째,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않으며, 다섯째, 스스로 바로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다산이 평생을 통해 강조했던 수신, 즉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은 결코 남이 나에게 거저주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 스스로 땀 흘려 만들어가는 빛나는 왕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 또한 우리를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함부로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침범하려 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다산의 지혜를 담아 당신의 품격을 스스로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의 물길을 돌리는 것처럼 어렵고 지난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딱 한 번이라도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딱 한 번이라도 내키지 않는 부탁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오늘 딱 한 번이라도 남의 인생에 대한 평가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이라는 그릇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또한 당신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당신의 말투에서, 당신의 침묵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단단한 품격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나 지위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수신의 힘으로 얻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진정한 존경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혹은 오늘부터 나의 품격을 위해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하고 싶으신지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과 지혜가 이 길을 함께 걷는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큰 용기와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존중과 평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